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어제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 교무위원들이 대학본부 회의장으로 속속 들어옵니다. 교무회의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학장과 보직 교수 등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 고창섭 총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결과는 원안 심의,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대학 평의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임박한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교무회의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칙 개정이 완료되면 충북대 의예과 학생 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인원은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12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온 의대생과 교수들은 의대 건물 앞에서 집결해 대학 본부로 향했고 교무회의가 열리는 동안 복도에서 증원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한 증원, 부실교육 획책하는 의대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치총장 퇴진! 정치총장 퇴진! 수험권 부장! 수험권 부장! 학칙 개정을 위한 학내 마지막 절차는 대학평의원회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가운데 7명이 교수들이고 나머지 8명은 직원과 총학생회, 총동문회, 충청북도 등 다양하게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교무회의 통과로 충북대 의대 정원 200명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대치 국면이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이에 따라 의대 정원의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전형 권역을 충청권이 아닌 충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는 입학 정원의 40%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충북 출신 합격자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충북대와 건국대의 학칙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전형 권역을 충북으로 축소시키고 이를 법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양 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수화상병이 충주, 음성, 단양에 이어 괴산까지 확산하면서 일주일 만에 도내 4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장현면, 충주시 동량면, 음성군 금화읍과 삼선명 등 사과, 배, 과수원 4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괴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충주 15건, 음성 3건, 단양 2건, 괴산 1건 등 모두 21건의 피해 면적은 12.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네, 어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쉽게 빠지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2, 3천 원씩 소액으로 도박을 했지만 나중에는 판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다리 게임이나 달팽이 게임 등 단순 오락 같은 게임은 물론 바카라 같은 카지노도 배워 도박에 빠졌습니다. 돈을 계속 잃자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친구들에게 빌리고 심지어 몰래 사채까지 땡겨 쓰는 학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박을 했을 때 처음에서 좀 잃으니까 그 잃은 만큼은 또 따자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못 맞췄던 거지. 도박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학교 폭력을 저지르거나 그 절도나 중고거래 사기 등 그 2차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도박의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년에게 도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과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도박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청소년 스스로 이게 결국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네라고 좀 알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자주 하고 만약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경찰, 교육청 등의 조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큰 산을 넘은 자영업자들이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충북 지역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나 홀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가장 극한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이 자영업의 실태와 대책은 없는 것인지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사직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성준 씨. 30년 넘게 생계를 위해 명절을 제외하곤 일을 해왔지만 요즘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치솟는 식자재 비용에 음식값을 올릴까 고민도 했지만 손님이 떨어질까 내린 결론은 나 홀로 일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사람을 쓰면 솔직히 말해서 자영업자들은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인건비 따먹기도 힘들어요. 이처럼 충북 지역에서 고용 인력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19만 2천 명. 전체 자영업자의 85.3%,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나홀로 사장님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 가게 증가,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확산의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을 비롯한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만 1,10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임차 비중이 높은 집합상가의 충북 지역 공실률은 1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생계형 자영업 창업은 끊이질 않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역 차원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업종이라든지 혹은 이게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면밀히 촘촘한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용 확대에 보상을 강구하고 준비된 창업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한 난제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청주병원 임시병원 이전을 위한 의료법인 정관 변경에 대해 불허 처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의료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병원이 임시병원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미 건축을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 충청북도의 불허 처분이 나오면서 건물 일부 또는 전체 매입 등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충청북도와 청주병원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충북 지역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이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후보자 21명의 선거 비용 지출액은 모두 40억 9,700여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9,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5명의 후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충주 중앙 어울림시장에 이어서 50여 년간 운영돼 왔던 충주 공설시장이 전면 철거됩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공설시장 건물과 무허가 상가들을 모두 철거하고 관광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일부 상인들의 반대를 조율하는 게 관건입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 충주시 충의동에 문을 연 공설시장입니다. 현대교에서 대수정교까지 충주 천변에 위치한 이곳은 충주시 소유의 점포 57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시가 공설시장을 전면 철거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밀 안전점검에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는데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임의 증축해 사용해온 무허가 상가도 철거 대상입니다. 비도 많이 새고 또 이제 이 도로가라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많이 흔들려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균열도 많이 됐고.
충주시는 사업 설명회와 함께 영업 보상에 필요한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일부 상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점포를 옮길 장소나 비용이 마땅치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서운하지 않게 이분들이 산 금액을 해주든가 아니면 어디 이주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를 해주든가. 실제로 영업 중인 상인 47명이 보상 대상인 만큼 전대인도 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충주시는 상인회와 시가 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 감정액을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영업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일단 협의 보상을 전제로 하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원성복구 명령이라는 행정 절차를 동시에 이행을 하고요. 충주시는 공설시장 부지에 경관을 꾸며 관광거리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상인들과의 막판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가 낭성 캠핑랜드에 이어서 두 번째 대규모 민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수백억 원을 들여 초정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초정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연계 관광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장호석 기자입니다. 4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청주시 내수읍에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를 테마로 15,000제곱미터의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집약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세종대왕이 머문 초정 행궁을 모티브로 한 훈민정음 테마관도 조성됩니다. 스파타 자체가 개관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스파까지 이어지고 주변에 포베아 캠핑장이라든지 다른 관광 명소까지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지역 업체가 자본을 투자하고 국내 최대의 미디어 업체가 콘텐츠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시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와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4개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문을 열 경우 연간 관광객 30만 명, 생산 유발 640억 원, 부가가치 300억 원, 취업 유발 430여 명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정 행궁과 함께 치유마을과 태교랜드가 완공되면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함께 역사와 치유, 힐링 등 복합 연계 관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토지 매입이 끝났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 용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두 번째 민자 관광 시설인 초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실시 용역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어제 발표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단국대가 주관하고 충북보건과학대를 포함해 5개 대학이 연합체로 선정돼 4년간 총 40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4년간 5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2024 청주 채용 박람회가 내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 화장품, 식품 제조업 분야 등 100개 기업이 참여해 6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중부권에서 활동할 고문 변호사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등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교육청 관련 소송과 법령 자문을 맡게 됩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지만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청주시 온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인 50대 여성이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주 흥도경찰서는 타살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CCTV 추적 등을 통해 신고 8시간 만인 오후 8시쯤 경북 상주시의 한 식당 앞에서 용의자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